지금 부동산 세제를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셨잖아요. 거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실거주란 개념이 양도세 일부 있었는데 이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가지고 세제상으로 큰 이제 차별을 두게 되는 정책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수단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게 거주와 비거주라는 거는 개인들한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자기 집에 살 건지 다른 데 가서 살 건지.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세제를 마음에 두고 수십 년간 인생 설계를 해왔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한순간에 세제 개편 하나로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니까 국민들 느낌은 인생 설계를 다시 하라는 거냐? 이 집에서 세제 혜택 받으려고 5년, 10년씩 이사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내지는 그러려면 뭐 내 청춘도 돌려달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게 정책 수단으로 실제 작동 가능하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자녀 교육.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나누다 보면 결국은 억울한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비거주 예외 사유를 제시했죠. PPT 좀 띄워주세요. 예. 다양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다양한 예외 사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부총리도 예. 좀 신축적으로 예. 같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과감하게 넓혀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억울한 사람은 어차피 생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세운 기준도 보시면 뭐 초등학교는 안 되고 중학교도 안 되고 고등학교 이상만 되고 그죠? 치료 요양도 1년 이상이어야 되고 뭐 학폭 인정받아야 되고 하여튼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억울한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여당 쪽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 자체를 아예 없애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이십니까? 예, 어쨌거나 이번 이제 우리 그 거주용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이 시장 안정화 이런 식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그건 철학 개념이라고 저는 차기와서 통째로 없애기는 조금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실제 거주하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청장님, 현재 양도세 같은 경우에 장특공제, 거주공제 받으려면 이거는 개인이 먼저 신청하는 거죠. 예, 팔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개인이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 PPT 화면 있나요? 예.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웬만하면 주민등록 전출입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특별한 걸 인지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복골복입니까? 어떤 경우에 건별로 조사가 들어가나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주민등록이 요즘에는 네. 실제 거주를 해야만 주민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로 주로 판단을 하고요. 극히 네. 예외적인 경우에 이례적인 경우에 예. 기준은 뭐 없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본인이 인지를 하거나 예. 아니면 특별한 제보가 있거나 예.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판단할 때 획일적인 기준도 없죠. 예를 들어서 저 배우자 남편 명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가 네. 부인은 사시고 예. 남편은 주말에만 오세요. 주중에는 지방 가고 그 경우에는 거주입니까 비거주입니까? 따로따로 돼 있다고 해보고요. 예. 획일적으로 지금 말씀 못 하시겠죠. 제가 지금 가정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예. 남편은 주말에만 오고 주중에는 지방에 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남편이 거주입니까 비거주입니까? 그거는 양도세법에 나온 부득이한 직장 등의 사유가 있다면은 그거는 거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일을 비우고 이틀만 있어도 거주입니까? 네. 월화수목금은 비우고 토일만 와 있어도 거주냐고.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세법에 나온 부득이한 사유에 직장 문제로 알겠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있다면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선별적으로 보는 거고요. 사후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여부를 그 정부 24 앱으로 GPS로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국토부 지금 장관이 안 계시죠? 예, 모실 예. 것 같은데 대강 위원장님은. 국토부에서는 지난번에 왜 이혜웅 후보자 청문회에서 비거주 장남의 부정 청약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현장 방문, 통신사 이용 정보, 카드 이용 정보, TV 수신 자료 이래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법안하고 예산 올라올 것 같아요. 보도자료 낸 것 같습니다. 다시 국세청장님 돌아가셨어요. 국세청장님, 예. 종부세까지 이제 실거주 아닙니까? 예. 종부세는 누가 고지합니까? 국가가 안내를 고지하죠. 합니다. 예. 양도세하고 다릅니다. 예. 종부세는 실거주냐 아니냐를 국세청이 파악을 해서 예. 몇 달 살았고 몇 년 살았고를 사전에 알아가지고 예. 고지를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뭐 시스템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네. 네, 뭐 그 법이 시행이 되면은 거기에 맞도록 예, 보완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세제 개편을 발표를 했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와 다르고 예. 종부세는 6월 기준으로 예. 정부가 인별 합산해서 예. 11월 달에 고의서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각 개별별로 거주인지 비거주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그거를 지금 작업을 하셔야지 이제 뭐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뭔가 해야 되겠죠? 뭔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사후에 선별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는 사전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고 앞서 나왔던 각종 애매한 사유들 이런 거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판정하는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개별 시스템으로 개인한테 고의서 날리려 그러면 뭐 시스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한 게 맞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개인의 주거주를 파악을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민을 감시하는 거 아니냐? 예? 일각에서는 북한의 5담장제나 동물농장에 감시 시스템이 떠오른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결국 문제는 저는 거주라는 게 정책 수단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명확한 거주 기준과 여해 기준을 규정할 수도 없고 또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도 힘들고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 같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자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정부 개입과 통제가 너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살 때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제 몇 달만 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 지금 1년 지났죠. 올해 말까지인데 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집을 살 때 공무원 허가를 받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지 실시간 감시 당하고 왜 내 집에서 살지 못했는지까지 소명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 위해서 국민의 거주와 생활까지 들여다보는 나라가 앞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 제도를 이렇게 국민의 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세제의 모습인가? 세정 당국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다시 뒤돌아보십시오. 공정보다 더 큰 가치, 자유나 인권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거주 비거주를 정책 수단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정호 의원님은 너무 이것을 무슨 뭐 개인의 어떤 그 자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집이라는 게 네. 살려고 사야 되는데 이게 보유하려고 사다 보면은요. 이게 보유만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걸 들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신축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고 중민이 뭐 와서 일일이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야지만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는 곳을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보유해가지고 다른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식 인식만 된다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집이라는 게 보유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 사야 되고요. 이런 식 현상을 하면 언제까지 이걸 그냥 들고 가야지 할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지점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현실은 네. 보유하고 거주가 섞여 있죠. 투자수 기업도 섞여 있습니다. 네. 그걸 자르려니까 문제가 생각이 되는 거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거주해라. 정작적으로 아니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사유가 있다면은 충분히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약되고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떨어지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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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주 중심으로 주택을 가져가자 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호 의원